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초대 손님 김기훈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아, 출연하셨는데 예.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 투자 이름이라는 운용회사를 하고 있고요. 주식일타 김기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뒤에 배경이 이제 파란색인데 아, 네. 오늘 깔맞춤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깔맞춤을 못했습니다. 이거 배경이 파란지 몰랐습니다. 우리 배경을 제 뒤는 좀 그 갈색 가까이 이렇게 반쪽에서 농담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릴게요. 25년 하반기 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뭐 누군가는 또 버블이다. 네. 뭐 25년 전 닷컴 버블에 넘어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시장을 평가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쪼개서요. 25년 우리 연초에 뵀는데 거의 이제 하반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의 장세를 어떻게 회고하시는지 회고 네, 네. 그리고 전망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25년 초만 해도요. 그 이제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시장이 또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다 좀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때로 정말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많이 말씀을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줄인다는 얘기가 있다. 예. 그리고 뭐 관세 전쟁도 있고 뭐 그때도 엄청 연초에 좀 심했잖아요. 네. 관세 좀 우려도 있고 뭐 작년에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연초만 해도 그리고 또 미국도 실제로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한 4월까지는 네. 하락을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고 딥시크 우려까지 있었어요. 아. 딥시크가 시작이 되면 투자의 총 규모가 적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AI를 뭐 성공시켰다 이런 얘기가 막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의 총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결국은 피크아웃으로 가면서 올해 많이 빠진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4월에까지 주식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관세 전쟁 우려가 있지만 AI가 너무 잘 될 것 같았으면 뭐 시장이 그 정도로 나스닥이 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두 가지 우려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일단 관세 우려가 좀 해소되고 난 다음에 한 5월, 4, 6월 들어서 반등을 했는데요. 그 뒤로 하반기로 가면서 실제로 올해가 지나 보니까 피크아웃 우려를 했는데 투자는 더 많이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이미 투자 레벨이 올라온 상태에서 플러스로 20% 30%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초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피크아웃 우려를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네. 많이 올라 있는 데다가 여기서 꺾인다 얘기하면은 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좀 더 밀접하게 업데이트 해본다면 네. 이 투자 규모가 27년, 8년, 9년 가면서 증가하는 규모지 지금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이렇게 회고를 하셨고 26년까지 전망을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보고 계신 주된 배경, 예. 주된 근거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IT 버블하고 이게 비교를 네, 많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뭐 기억하는 부분이 뭐 한 25년 전에 그 일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 IT 버블 때는 기반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의 뭐 하이퍼스케일러 우리가 기억하는 하이퍼스케일러나 빅테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만으로 인프라만 깔고 있었던 거죠. 99년엔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이나 뭐 구글 같은 회사들이 나와서 이 IT 버블이 결국은 현실화되었구나, 네. 숫자로 이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1, 2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네, 네, 사실 구글과 아마존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거는 좀 더 지나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AI 투자는 이미 좀 젠슨왕 엔비디아 CEO님의 말을 빌어보면 이미 2조 5천억 달러의 현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네. 빅테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AI가 투자가 그들을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로 이어진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에 굉장히 장기간, 그러니까 크게 한번 뭐 캐즘 같이 이렇게 오고 크게 장기간에 걸쳐 다시 올라와서 고점을 넘어간 사이클에 비해서 지금은 이루어지는 투자가 현실로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사업화가 빨리 되고 돈을 빨리 벌면서 연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옛날에 IT 버블은 이제 인프라를 깔고 나서 끝났다면 지금은 이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이 돈이 훨씬 많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 누구일까? 누가 가장 돈이 많을까?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이 상업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속적인 투자와 연속적인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지난 25년 전 닷컴 버블 때와는 많이 다르다. 예, 예. 그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실체가 덜 했었던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버블이 이렇게 꺼지는 국면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을 구분했을 때 실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이게 꺼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잠깐 토론자로서 저도 의견을 잠깐 드린다면 뭐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만나는 접촉 국면이 주로 경영 전략 회의예요. 아, 예. 그러면 정말 많은 기업들의 경영 전략 회의에 가서 그 경영진들의 고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의 의견과 경제 전망 말씀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AI밖에 없어요. 아, 예. 네, 정말. 예. 이 기업들이 오로지 예를 들어서 전체 인력 구조를 어떻게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지 그러니까 팀장급으로 올리는 거죠. 상무급으로 올리고 임원급으로 올리고 AI 중심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완전히 재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AI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산업들을 AI 트랜스포메이션 이룰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실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다. 예. 그런 저도 의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그 AI로 인해서 새로운 정말 우리가 지금 없거나 상상도 못하는 사업도 일어날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오히려 지금 AI를 보고 자란 세대에서 그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만든다면 우리가 상상 못하는 걸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변화만 근데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요. 네. 지금 이미 있는 실물의 큰 사업들이 그 생산성을 바꾸고 효율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네네. 우리 저희가 이미 목격한 부분들이 이렇게 팔런티어가 기업에 가서 결정까지 판단까지 내려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가격을 경쟁시키면서 이렇게 최대한 낮게 이렇게 컨설팅을 했다면 이 팔런티어한테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이 시스템 우리한테도 구축해 달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업들에게 굉장히 지금 이미 시급한 문제고 네. 예. 이미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네. 큰 회사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네. 예, 뭐 거대 공룡이어도 AI를 쓰지 않으면 작은 AI에 익숙하고 AI를 잘 활용한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네. 이들을 이긴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게임을 뭐 몇 명이 만들어서 뭐 히트를 쳤다거나 이런 일이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벌써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워낙 또 이 투자 부문에 오래 계셨고 또 에픽 투자 1임 이 회사의 대표님으로서 이 사업을 또 이끌어 나가고 계시니까 조금 더 섹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예.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오셨던 표현이 G2 중심으로 예.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둔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미국, 중국이 그래서 그럼 미중을 얘기하니까 뭐 중국을 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관점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미중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더 파이를 둘 다 키우는 관점으로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전 이거를 냉전 시대를 좀 비유를 해봤어요. 냉전 시대에 엄청나게 이상하도록 발전한 부분이 저는 우주라고 생각해요. 네. 우주 산업. 보시면 우주 산업이 또 최근에 들어 저도 막 우주 산업 몇 가지 얘기 드리는데 이게 크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한 냉전 이후 되게 오랫동안 거의 제자리였어요. 네. 네. 저희 아기가 뭐 이렇게 뭐 보러 가면 박물관에서 그 과학관에서 틀어주는 영상이 뭐 보이죠 이런 걸 보여줘요. 네. 이게 얼마나 옛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목성을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예. 달을 보냈죠. 사람이 달에 올라왔잖아요. 음. 근데 그 뒤로
진짜 수십 년 동안 별 발전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민간 우주로 엄청나게 발전 다시 시키고 있는데, 근데 왜 이 수십 년 전에 우주가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 이면에는 미국과 당시 소련의 경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쟁이 돼버리면 이 돈을 얼마 쓰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과도하게 쓰더라도, 과도하게 인재를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 네. 네. 근데 이게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쟁이라면 전쟁이 되고, 네. 누가 더 먼저 죽나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핵전쟁에서 뭐 파괴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커져야 이기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정도로 돈을 쓸 수 있는 거고, 리소스가 투입되면서 성장 속도 빨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보면 좀 반도체에 세 나라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도 올해 급등을 했고요. 중국의 SMIC도 제가 보니까 올해 한 200% 정도 오른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중국 SMIC도 크게 올랐고요. 한국의 그 체인에 있는 양쪽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네. 올랐죠. 맞습니다. 이게 파괴적이었다면 뭐 누구 하나는 되고 누구는 망했거나 누구 하나는 다 같이 망했거나 했을 텐데, 네. 이건 오히려 다 같이 서로 파이를 같이 키워서 글로벌하게 이 투자의 파이가 커지는 경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G2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우둔한 질문을 현명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뭐라 했냐면 현명하지 보셨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우둔한 질문을 드린다라고 표현하면서 둘 중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게 우둔한 질문이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길 잘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일단 뭐 지금 미국, 중국을 잠깐 코멘트했는데 잠깐 중국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뭐 다 같이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어쨌든 이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좀 이 숙제는 해결되고 있는 국면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 둔화 국면에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현안,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중국은 이제 경기 둔화, 이 두 가지 같아요. 이렇게 이질적인 경기 국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 G2 투자를 병행하는 것, 이게 과연 유효한 전략인지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미국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전체 경기는요, 저는 중국도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 미국의 높은 베이스 대비는 전체 경기는 슬로우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근데 뭐 사실 주식시장만 보면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네, 네. 이렇게 뭐 고점을 계산하는데 뭐 주식시장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뭐 중간중간 이상한 급락 급등이 있지만 이게 뭐 길게 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을 반영하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반영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 미국이 옛날에요. 이거 먼저 미국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 얘기 드리기 전에 그 미국이 그 주식시장이랑 고용을요, 이게 그 진동을 그리면 굉장히 유사했어요. 급락할 때는 고용도 안 좋았겠죠, 대체로. 네. 그리고 좋을 때는 경제가 좋아지면 선순환 사이클이 일어나면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같이 좋아지면서 네. 고용도 늘어나고 좋은 사이클을 만들고 이렇게 같이 진동을 했는데요. 네. 뭐 크게선 우상했지만 그랬는데, 그 지금 거의 약간 챗GPT가 출시되고 약간 AI 중심으로 갈 때부터로 그리면요, 이 고용이 점점 둔화가 되고 최근에 막 하향 많이 시키잖아요. 네. 하향이 되면서 미국 지수 계속 고점을 갱신했어요. 네. 그 이유는 그 경제를 드라이브하는 사이클이, 우리는 소비 서비스가 미국의 뭐 70%가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럼 당연히 고용이 같이 가는 이 사이클이 아니고, 이들은 약해지는데 AI나 이런 투자 사이클, 미래 기술 혁신과 미래에 대한 대비에서 대부분의 GDP 성장률이 설명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데 이 특정 섹터가 작은 섹터였다면 미국 지수는 빠지면서 뭐 AI만 오를 수 있었겠지만 이 섹터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네네. 네, 시가총액에서 1등부터 10등 사이에 뭐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수까지도 올라서 이게 안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S&P 500이다 그러면
한 400개 기업은 재미가 없습니다. 네, 네. 예. 그 처음에 뭐 22년 이후에 처음 회복하는 국면이라든가 뭐 20년, 21년에 미국 지수가 오를 때는 전체가 좀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 1년 정도를 본다? 그렇다면 분명히 AI 관련 기업들이나 미래 기술 기업들은 크게 올랐지만 나머지 뭐 400여 개의 기업들은 뭐 제자리이거나 뭐 빠진 기업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이런 실물 경제의 경제는 이 별로 많이 못 오르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반영하고 있는 맞아요. 거고요. 예. 소비재들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네. 예,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제 특정 기업들이 오르지만 그 수는 적지만 AI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소수지만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이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지수를 전체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예,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 둔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네. 고용 문제도 계속 심각합니다. 네. 중국의 대학 졸업자가 진짜 많아요. 예.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15명의 대학 수를 봐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분들이 고용이 잘 되냐? 뭐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저도 뭐 여기다가 한번 경제까지 돌아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해서 뭐 정책이나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강하게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이들이 졸업해서 특정 AI 직업으로만 특정 이 기술 관련 직업으로만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도 테크를 전공하고 테크로 취업을 해야 뭐 상당한 뭐 월급을 받고 취업도 잘 되고 하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재가 한 곳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뭐 이분들이 뭐 15명에서 천재를 뽑으면 뭐 성마다 뭐 1등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다 하잖아요. 네. 이분들 뭐 천재가 많이 있겠죠. 예, 미국으로 가 있는 천재들도 많고요. 네. 이분들이 다 이쪽 한 섹터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이 나오지만 그 중국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도 지수를 보시면 중국에도 많은 기업들은 지금 뭐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뭐 하이디라오 같은 회사들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네. 하이디라오가 중국 지수가 많이 오르고 우리 그 뭐 항생 테크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그 사이에 주가 좋지 않아요. 네. 이 전체적인 그런 소비 경기가 좋은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아, 말씀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께서 주신 이 의견에 대해서 저도 토론자로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거 책에다가도 좀 자주 강조했었던 표현이 뭐냐면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어려운 게 곧 자본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우리 경험했었던 게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실물 경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본 시장은 좋았잖아요. 너무나 좋았죠. 또 25년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0.8, 0.9 성장이에요. 네. 0.8, 0.9 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만큼 최저에,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 이 세 번 다 포함했을 때 그 다음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안 좋죠. 유럽 재정 위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올타임 하이로 가고 일본 니케이 지수, 한국 주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오른다. 경기가 좋아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 다른 것을 오히려 통과하는 중간의 브릿지가 저는 유동성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오히려 bad is good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고용이 나쁜 게 좋은 걸까? 셧다운은 경기를 하방 압력 주는 건데 왜 셧다운이 주가의 상승 요인일까? bad is good이 왜 통용되는 걸까? 그것은 유동성인 거죠. 네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리를 인하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 펼쳐야 되고 유동성 공급해야 되는 요인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의 말씀에 조금 덧대서 토론자로서 의견을 드린다면 이렇게 26년 5년 6년 유동성 장세가 계속 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배경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다. 경기 안 좋다. 중국 경기 둔화되고 있고 미국 경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슬라일리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식시장,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결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토론자로서의 의견을 이렇게 드려보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혹시나? 맞습니다. 예, 그 기존 경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네. 유동성에 의해서 바뀔 수 있었는데, 전 여기서 하나 더해서 네.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헷갈릴 요인이 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로봇의 변화, 아. 예, 고용 없는 성장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의 생산 시설 이전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용이랑 경제 두 가지 같이 갔어요. 네. 그런데 아니 이제 만약에 아직은 휴머노id 로봇이 이렇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식당에서 저희가 로봇을 많이 보고 있지만 예. 사람 같진 않죠. 쟁반 들고 다니고 말도 못 하고요. 그런 로봇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많이 뭐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사람의 키에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고 뭐 계단도 올라다닐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주문도 받을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면 정말 대체가 아니 정말 그 로봇이 많이 채택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경제와 고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로봇 회사는 뭐 테슬라가 된다면 이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이 교분 시장은 커지는데 실제 경제에서는 별로 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고용이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이 이전과 다른, 이것도 AI가 또 무슨 지금 이 저희 같은 화이트 칼라 직업을 또 대체할 거라는 약간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나중에는 뭐 AI가 뭐 세상을 이렇게 막 디스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나중에는 다른 많은 직업들이 이 일로 인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는 뭐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착시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이제 이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런 기술 혁신을 만든 회사가 어딘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생산시 이전도 저희가 이제 코스피와 뭐 국내 경제를 보면 너무 이상해 보이는 시간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대기업들이 결국 코스피 대부분 시총을 차지하고요. 그 대기업들은 미국의 이런 그 기술 주도주와 함께 가요. 뭐 우리가 메모리를 납품해서 엔비디아의 결국 AI 데이터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뭐 이런 흐름에 있으면 또 변압기 회사들이 뭐 미국의 전력망을 만들고 이런 흐름이 있으면 이들은 계속 좋아지고 이들의 공장을 뭐 삼성의 텍사스라든가 이렇게 옮기고 있으면 어차피 이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고용을 하던 시대에 비해서는 이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가 체감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수 경제 체감이 안 돼요. 하이니스가 삼성전 좋다는데 삼성전자 공장이 기존에 있던 지역은 뭐 예전과 그렇게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현대차도 뭐 이렇게 중국으로 공장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또 로봇을 대체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기업의 이익은 상향되는데 경제에서 체감은 전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혹은 지표로 보는 그 경제 현상과 그것을 소위 우리 주식 시장에서 주도주나 성장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돈에 쏠리고 있는 현상은 구분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